자, 오늘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막상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면 금전적인 부분부터 해서 생활 관리까지 막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치매, 간병, 이것만은 꼭. 첫 번째, 간병 시작 시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증상이 나타나면 하셔야 되는데요. 잦은 실수가 큰 사고가 될 때, 대변,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폭력성을 보일 때 간병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정 교수님? 맞습니다. 집안에 가스불을 켜놓거나 집 밖으로 나가서 배회에서 집으로 못 찾아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이나 본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대소변 실수를 하게 되면요. 누군가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요. 만약에 가족분이 하실 수 있다면 괜찮지만 가족분이 혼자 담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꼭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바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인데요. 자, 등급 판정을 받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지 파악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조기래 실장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네, 아무래도 치매 진단을 받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유지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될 텐데요. 노인분들이나 또 치매에 걸리신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공적 보험 제도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지금 15년이 경과했는데 현재 노인분들의 11%인 100만 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치매에 걸리신 분이라면 65세 미만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이 가족 중에 진짜 치매 가족이 생기면 막막한데 이때 장기 요양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보험을 이용하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치매 상태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좀 절차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등급 판정은 치매 상태를 판정한다기보다는 치매가 경과되면서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정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집 가까이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시면 장기요양 운영센터가 있고 여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우편 팩스 또는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 이웃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공단에 있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원들이 이 어르신댁을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받고 있고요. 조사가 완료되면은 공단 지사의 외부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지자체 공무원들 분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인정서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 과정은 신청부터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실장님? 네,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어지고 추가로 치매 어르신들께서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5등급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기능 상태가 좀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신체 기능은 특별히 어려움은 없지만 치매가 초기이고 이때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렇다면 치매의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이용료가 달라지겠군요. 네,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시면 대부분 시설급여 그리고 재가급여 또 이제 복지용구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시설급여는 아시다시피 이제 요양원이라고 흔히 부르는 요양시설에 입소를 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겁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계속 살던 곳에 거주를 하시면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르신이 우리가 흔히 아는 유치원처럼 기관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돌봄을 받으시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복지용구라고 재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복지용구는 기능 상태에 따라서
전동 침대나 수동 휠체어 같은 제품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신체 기능이 양호하실 때 배회를 해서 실종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회 감지기가 복지연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회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신청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시설과 재가급여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서도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라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본인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비용이 책정이 되고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일당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한 달에 본인이 이용하시는 만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정해진 금액 내에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의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고요. 복지연구는 별도로 연간 16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본인이 이용하시는 금액 중에서 15%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유,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이게 치매 환자가 생기면 요양원으로 선뜻 보내기가 좀 머뭇거려지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모실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가급여. 네,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의원님?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시설보다는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선호하시는데요. 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재가급여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저희 공단에서 이 재가급여의 종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쥐하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아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양보호사 분들께서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뭐 식사 준비 이런 가사 활동을 도와드리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라 그래서 치매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이 요양보호사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방문 목욕 같은 경우는 목욕 설비를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지시서를 받아서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쥐하간 서비스는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는 것처럼 하루에 일정 시간을 기관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돌봄을 받는데 특히 치매 어르신을 위해서는 이 쥐하간 보호에서 인지 기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 보호는 시설과 같이 입소를 하지만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 동안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재가급여를 듣고 솔깃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등급마다 좀 서비스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등급에 맞춰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거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1, 2등급 어르신들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가에서 돌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서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등급과 5등급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상태가 좀 좋다 보니까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시도록 하되 다만 이제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거나 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했거나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서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체 활동에는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쥐하간 보호기관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치매, 간병 이것만은 꼭 세 번째입니다. 네. 요양원과 요양병원. 일단 돌봄이 필요한지 치료가 필요한지를 구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 교수님, 요양원과 요양병원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요.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면서 바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치매는 어쩔 수 없이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 치매 외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라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을 바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양원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만약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때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셔서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일상생활을 이제 영위하는 공간이 장기 요양기관이 되는 거고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상주하는 공간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요양병원은 사실 이제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요양보험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꼭 마련해 두셔야 될 게 바로 이 간병비입니다. 네. 치매 환자 연간 관리 비용이 2천만 원. 사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정 교수님. 네, 맞습니다. 현재 치매 한 명당 관리 비용이 이제 2011년도에 대략적으로 1,851만 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대략 한 2,061만 원 정도로 상승을 했고 전국으로 따지면 한 14조 원 정도 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치매는 어쩔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화됐을 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양도 올라가고 그것과 연관된 어떤 관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아주 경증 치매와 중등도 치매를 비교해 봤을 때 경증 치매에 비해서 중증, 중등도 치매인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치매 관리 비용이 2배 이상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으시다면 모든 가족분들이 모여서 향후 이렇게 악화됐을 때 이러한 간병 비용이라든지 관리 부담을 어떻게 하실 건지 미리 성심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간병 주체입니다. 가족 모두가 간병 주체가 되라고요, 예 교수님. 네, 치매는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 이제 아이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 때 부모님들이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듯이 자녀분들도 치매 환자분들을 사랑으로 가족분들이 모두 보살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한 사람한테 몰아서 이제 희생하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장 요양보험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가족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할 때조차도 혼자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도 이 환자분들이 증상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전조가 있습니다. 뭐 엉뚱한 얘기를 하시거나 낮잠이 많이 늘거나 아니면 약을 자꾸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가족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시면 그런 전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가족 전체가 환자분들을 보호하면서 관찰해 주시고 의료진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이 보호 주체에 전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 전체가 간병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련된 서비스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이거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나요, 실장님?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정에서 치매로 인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계속 돌보는 가족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게 치매 가족 휴가제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이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이 서비스를 받는 중에 월 한도액이라는 제가 그 급여의 한도액과는 무관하게 연 9일 이내에 이 방문 요양을 종일 받으시거나 아니면 단기 보호 기간에 이 어르신을 잠깐 입소를 시켜드리고 가족들이 좀 휴가를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단기 보호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은 기존에 이용하시던 장기요양 기관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오시면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